손을 잡고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로 너를 위한 노래할게. 바라만 봐도 넌 좋은 사람, 행복해서 눈물 나는 사람. 너는 나에게 전부가 되고 선물 같은 하루를 주고 괜히 울컥해지는 눈물 나는 날에는 언제나 내 곁에 기대어 난 편히 쉬면 돼. 때론 아플 때마다 날 안아준 너로 인해 버텨냈어. 별 볼 일 없던 하루가 왠지 특별해지니까 나의 품에서 오래오래 마음껏 사랑받길 한없이 너에게 주고 싶어. 너를 안아주고 싶어. My love. 바라만 봐도 넌 좋은 사람, 행복해서 눈물 나는 사람. 너는 나에게 전부가 되고 선물 같은 하루를 주고 괜히 울컥해지는 눈물 나는 날에는 언제나 내 곁에 기대어 넌 편히 쉬면 돼. 오랜 시간이 지나 내 옆에 미소띤 한 사람. 너라면 좋겠어. 내겐 첫사랑 너이니까 약속해.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 나를 빛나게 만드는 사람. 사랑 그대로의 사랑으로 너를 영원히 지켜줄게. 세상에 소리쳐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 너라서 고마워. 나에게 선물 같은 사람. 내 곁에서 날 믿어주는 넌 좋은 사람.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영 기자입니다. 요즘 정말 덥죠.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막 흐르는 불가마 그러니까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 8월 그리고 70대 이상 여성이 이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하다고 발표를 했네요. 뭐 좀 덥다고 병까지 걸릴 일인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진료를 온열 질환으로 받은 사람이 지난해에만 13,000명이래요. 야, 게다가 이 중에서 열로 탈진하신 분들이 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계속 더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게 뭐 폭염에 더 심해지는 게 진짜 2018년 더웠잖아요. 예. 그때 온열 질환 환자가 3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다들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네,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보니까 마중물님이 내년 버킷리스트가 에어컨이라고 하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네. 농산일에도 건강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에어컨 뭐 설치하려고 해도 워낙 그 대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노래는요 재영님이 신청하신 SG 워너비 신곡 넌 좋은 사람 틀어드렸고요. 네. 미라클님이 뉴스 프리데스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응원이 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네. 너무 아름다운 말을 남겨주셔서 저희가 볼 때마다 심쿵캉캉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러블리너님이 와 탁구랑 유도랑 연장 들어가면 와 진 빠지겠더라 하셨어요. 네. 예. 진짜 연장에 거듭하면 막 심장도 쿵쿵 내려왔는데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지. 예. 이사나님이 어제 타이머가 없는데 오늘은 뜨군요라고 여기 지금 네. 보이시는 쪽에 저 타이머 없으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사실 모니터 위에 그 시계를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 시계가 잘 안 들어와요. 타이머가 없으니까 네.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오늘은 이제 프리데스크 끝나고 바로 뉴스데스크가 이어집니다. 4분 정도 남았고요. 네. 와 타이머다 하셨어요. 빌로와 네. TV님도 뭔가 이렇게 잃었던 뭔가 반갑네요. 있었던 게 없으면은 뭔가 허전한 그런 게 느껴지죠. 신수기님도 프리데스크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어요. 예. 오. 지난주처럼 많은 분들이 지금 미리 좀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계신데요. 이른 시간인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옆에서 톡탁톡탁 소리가 나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정치수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매주 화요일 정치부 기자들이 전하는 따끈따끈한 정치 현안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정치팀 이호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1시간 빨라져서 지금 마음이 급해요. 네. 원고를 마지막까지 준비하다가 네. 막 톡탁톡탁 소리가 옆에서 계속 들리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춘주닝님이 정치수다 주제가 기대돼요 하셨어요. 네. 강민승님이 2580 팬이다 이호찬 기자 하셨습니다. 오. 이사나님도 반갑습니다 하셨고 네. 이세희님이 잘생겼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춘주닝님이 훈남 후크 선장님이라는데요. 어디가 별명이신가요? 어디 좋네요. 아시죠? 여기 나와야겠네요. 예. 마음이 급해지셔가지고 그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제 나왔죠? 제가 보니까 3월 초에 오. 나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럼 거의 예전 구 인터뷰룸에서 저희 방송할 때 그쵸. 나온 그래서 거죠. 방이 바뀌었고 네. 거의 한 5달 만에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시간 빠릅니다. 반장님이라 바쁘세요. 네. 근데 정말 그 사이에 너무 그게 재보궐선거 전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뀐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재보궐선거 결과도 그렇고 하여튼 이 정치 현안이 거의 불과 5달 만에 상당히 많이 변하고 네. 또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정치 현안에 대해서 뭔가 예측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거를 계속 그냥 깨달으면서 그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야당 반장님 나오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야당 돌아가는 그쵸. 중심으로 네.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관심이 윤석열 전 총장 네. 그러니까 입당할 거냐 네. 말 거냐 하면 언제 할 거냐 이 얘기가 정말 네. 저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또 부산 가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정말 궁금한 상황인데 하여튼 이게 그 이준석 대표랑 윤 전 총장이랑 계속 신경전을 벌이다가 지난 일요일에 갑자기 이제 치맥 회동을 하면서 네. 갑자기 윤 전 총장 입당설이 확 이제 급물살 타는 분위기가 됐는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늘 부산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이제 관련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제랑 오늘 이준석 대표랑 윤 전 총장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저는 입당 시기에 대해서 대체적인 윤석열 총장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동 소위의 소위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시너지를 낼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가 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당 자체는 기정사실화 됐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뭘 과장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과장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제가 어제 들었던 내용대로라면은 입당에 대한 것은 뭐 확실하다 저는 보고요. 입당이라는 건 입당해야 입당하는 것이고 제가 늦지 않게 어떤 정치적 그 어떤 선택에 대해서 제가 갈 길에 대해서 늦지 않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입당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아직은 뭐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입당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외형 확장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차피 선거는 뭐 한 8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긴 마라톤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경기를 보시는 국민들이나
또 여기에 직관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저 사람이 뭐 트랙 밖에서 뛸지 뛰다가 들어올지 또 라인을 몇 번 라인을 고수해 갈지 이런 것은 제가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네, 네. 두 사람의 말 듣고 오셨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 말부터 좀 살펴보면 일단 거의 이제 입당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예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앞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좀 전에 보면 또 마라톤 얘기하고 막 이래서 좀 또 헷갈리게 만들긴 네. 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입당을 거의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고 이제 어제 저희 팀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랑 전화를 많이 돌려봤는데 네. 한 핵심 관계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윤 전 총장 저번에 만났을 때 이 대표가 이제 같이 하실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 전 총장이 빨리 가야지 뭘 시간을 끄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럼 8월에 경선을 시작을 하는데 그럼 8월에는 얘기를 하셔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윤 전 총장이 그럼 한 8월 10일 전후 뭐 초중순쯤에는 뭐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으로 딱 이게 지금 뭐 8월 10일 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준석 대표가 그건 오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윤 전 총장이 당 밖에 있다가 단일화 이런 모양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8월 내에는 입당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당내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 발언을 보면 어제 오늘 발언을 가만히 보면 네네. 아까도 마라톤 얘기가 네네. 나왔지만 뭐 아직 이게 또 아주 간다 뭐 이런 네네. 느낌이 아니거든요. 네네. 뉘앙스가. 근데 이제 이전에는 거의 뭐 그 자기가 출마 선언 발언했을 때랑 뭐 입당 관련 문제에 대해서 1mm도 변화가 없다 이런 기조를 약간 유지하면서 더 약간 그 간격을 뒀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빨리 결정해서 얘기하겠다 여기까지는 온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움직였군요. 예, 근데 네. 이제 그 내막에는 어쨌든 이 입당 자체를 사실상 결심하고 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고 그거는 이제 후보만이 할 수 있다 이게 캠프 측 관계자들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그 캠프 안에서도 8월 내에 안 들어가고 단일화할 가능성 이런 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얼마 전 그 일요일날 국민 캠프로 이름을 이제 정하고 네. 이 전 현지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뭐 당협 위원장들이 대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윤석열 캠프가 주변 참모들이 이제 여의도 정치를 멀리 하라고 계속 조언을 하면서 입당을 막고 있다 이게 국민의힘 측의 인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여의도의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이제 캠프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도 입당으로 이제 분위기를 안에서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일 수 있고 이제 밖으로 이제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게 네. 그다음에 그 인사들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윤 전 총장이 어느 정도 국민의 입당을 이제 결심하고 이제 여의도 정치권의 이제 이른바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캠프를 차린 거 아니냐 이런 네. 좀 해석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국민의힘 내에서 의원들 40명이 입당, 윤 총장 입당해라 이런 촉구하는 성명을 이제 자기 이름들 걸고 이렇게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국민 캠프라고 해서 이제 뭐 국민의힘 인사들이랑 뭐 국민의당 인사들이든 이런 캠프를 꾸리면서 이제 외양도 좀 갖췄어요. 그러니까 그쵸. 점차 입당을 위한 좀 명분을 그러니까 내가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막 들어간 이런 모양새가 아니라 내가 약간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캠프 제대로 꾸려서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명분들은 이제 계속 모양새가 예, 갖춰지고 있는 거죠. 만들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도 정치라는 게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윤 전 총장이 입당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게 이제 여의도에서의 좀 판단 같아요. 예. 이제는 네. 뭐 밖에서 단일화해서 들어온다 이런 건 네. 아니고 어쨌든 입당을 해서 경선을 같이 치를 것 같다 네. 이런 분위기가 좀 대세라는 네.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까지는 본인도 이제 본인의 몸값이나 이런 걸 좀 더 높이는 방향에서 명확하게 아직 이제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은 거 아닌. 너무 갈 거야라고 하면 김이 확 그렇죠. 새버리니까 예, 예. 뭔가 어떤 적절한 마지막까지 시점을 딱 보고 뭔가 두고두고하는 예. 약간 이런 게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격 입당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원하겠죠. 네. 오늘 한 신문에서 인터뷰를 보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이 네네. 입당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입당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무조건 입당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고 또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윤 전 총장이 나름대로 현재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게 더 현명하다. 그리고 만약에 당에 들어가서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하면 어쩌겠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종인계 인사들이 윤석열 캠프에 좀 일부 합류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돕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왔는데 물론 본인은 아직까지는 윤 전 총장 도울 생각 자기는 없다. 아직 네. 연락 온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 캠프 인사들 들어간 것도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부인은 하고 있는데. 선을 그었군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발언이고 윤 전 총장이 오늘 이제 부산에서 김종인 위원장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뵙겠다. 근데 네. 지금 휴가 중이어서 이제 조만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 최근 지지율이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그렇죠. 근데 네. 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반전시킬 요인 자체가 별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밖에서 뭔가 계속 행보를 하면서 딱 어느 기점 삼아서 지지율을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럴 요인 자체가 사실 없는 상황, 좀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입당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또 김종인 위원장은 들어가서 만약에 지지율을 하락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네. 이게 윤 전 총장이 마지막에 이제 언제 어떻게 이제 결정을 내릴지를 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당해서 떨어지면 정말로 뭘 어떻게 그러니까. 해볼 네. 여지가 없으니까 입당은 좀 더 가지고 있는 카드가 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렇죠. 게 좀 보이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통해서 뭔가 후보를 만들고 윤 전 총장 밖에서 지지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마지막에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더 지지율 상승을 이런 그림을 좀 김종인 위원장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윤 전 총장이 들어와서 당내에서는 우위를 점했는데 만약 본인 지지율이 안 나와버린다 이러면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야권 전체 자체가 위기에 빠지니까 네. 그런 것도 약간 우려를 해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윤석열 이 전 총장의 입당이 가시화가 되니까 네네. 이제 당내 주자들의 견제는 좀 더 막 격렬해지는 그렇죠.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당장 이 국민의힘에 아까 말씀드렸던 당협위원장 4명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두고 볼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위에서 당 한기호 당 사무총장이 이건 온당치 않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이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최재형 원장 측도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메시지가 그렇게 세지 않은데 어제는 이제 관계자들이 이건 비겁하다 그리고 비상식적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도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근데 약간 결이 달라요. 이준석 대표는 경선 전에 입당을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럼 경선 전에 입당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약간 다 그런 이렇게 뉘앙스를 싹 돌리면 예,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을 해석하시네요. 생각해서 이제 다른 후보 캠프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윤 전 총장도 뭐 꽃가마 태워서 데리고 오는 이런 특별 대우는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럼 지금 본인도 경선 전에 입당할 거다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입당을 하면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좀 여지를 남긴 것 아닌가라고 네. 좀 보이고 네. 또 이제 또 당내 또 주요 경쟁자인 이제 홍준표 의원이 또 윤 전 총장의 거의 이제 저격수 역할을 계속해서 그렇죠. 하고 있는데 계속 요즘은 쏟아내죠. 이제 김경수 지사 구속수감 관련해 갖고 드루킹 문제라 이제 윤 전 총장을 연결시켜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페북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네네. 오늘도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당시 사건의 은폐 당사자로 지목되었던 분까지 나서서 자기가 몸담았던 문정권의 정통성을 거론한 건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경찰에서 김경수 지사의 휴대전화 추적이랑 계좌 추적하고자 했는데 영장 기각한 게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수 네. 본능을 아주 네. 그냥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면 더더욱 이제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치 사실 구단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몰려서 이제 그렇죠. 같이 얘기를 하겠죠. 네. 네.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면 지금 미리 좀 입당해 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지가 살짝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같아요. 관전 포인트로 보면 사실 이제 윤 전 총장이 주춤을 좀 하고 또 이제 뭐 각종 이제 논란들에 좀 휩싸이면서 이제 보수 야권에서는 이제 대체제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플랜 B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안으로 또 와갔죠. 얘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그만두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신속하게 입당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윤 전 총장은 사실 뭐 계속 뭐 간보기 정치한다, 뭐 전원 정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예상보다 되게 빠르게 국민의힘 입당을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랑 바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다음에 들어와서도 이제 당내 의원들이랑 계속 스킨십을 높여가면서 이제 지지율 자체가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런 네.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다 오차범위 아니라서 딱 뭐 국민의힘 내 1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어쨌든 지금 늦게 정치를 시작한 것 치고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윤 전 총장이 밖에 있으니까 플랜 B 얘기가 나오는데 윤 전 총장도 이제 8월에 만약 입당을 해버리면 최재형 원장 입지가 약간 좀 애매해지는 거죠. 본인은 계속 대안으로 취급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되게 불쾌감을 드러냈잖아요. 네. 나는 대안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변에서는 약간 대안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네네. 건데 그래서 이제 최재형 원장이 과연 그 윤 전 총장이 입당한 이후에도 계속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이건 좀 이제 오를 여정이 네, 있을까? 관전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최 원장은 저기 정전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연천에 있는 유엔군 화장터를 방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안보를 강조한 전형적인 행보. 보수 네. 인사의 행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본인의 장점을 자기는 이제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 그다음에 또 전체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 이런 걸 자신의 장점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윤 전 총장이랑 약간 이제 대비되는 부분을 네. 자신의 장점이라고 이제 자기가 언급을 한 건데 남북 관계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번에 이제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얘기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원칙적인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강조한 건데 예를 들면 뭐 북한의 평화 의지를 끌어내야 되고 북한 인권도 강조를 하면서 뭐 장기적인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 전 원장이 이제 앞으로 극복해야 될 거는 이런 이제 정책 부분에서 얼마나 좀 구체성을 띌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을 이제 지지를 올릴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북한의 평화 의지를 끌어낸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그렇죠.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 인권을 강조를 하면서 북한의 평화 의지도 끌어내고 장기적인 평화 통일의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현실 정치에서 쉽지 않아서 네. 극복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이런 원칙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자신의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이제 최 전 원장이 이후에 자신의 지금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좀 시험대가 이제 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요즘에 좀 관심사에서 완전히 좀 잊혀진 네. 옛 기억이 된 것 같아요. 네네. 3월에만 해도 그 얘기가 막 그러니까요. 오고 가고 했는데 네. 지금 아스라이 사여진 그분이 있죠. 국민의당. 안철수 이게- 대표. 네. 이 합당 협상이 오늘 완전히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결렬됐어요. 이제 실무 협상단이 꾸려져서 계속 협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양측이 입장문 내고 결렬되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당 대표 간의 뭐 협상을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크게는 이제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통합을 합당을 하는 거니까 당명을 바꾸자.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당명을 만들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만큼 당을 키워놓고 당명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지금 국민의 당이랑 합당하면서 이 이름을 버리냐 이건 바꿀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 흡수하겠다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당의 이제 규모도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브랜드 가치도 국민의힘이 훨씬 크다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예. 코코둥절님 녹방 아닙니다. 라이브입니다. 저희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한이님과 다우이즈님 다 얘기하셨는데 라이브입니다.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정치와 다른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제 읽어드리기가 힘들어서 지금 그런 거죠. 네. 녹방 냄새 아니에요. 라이브예요. 라이브. 스낵 뭐 읽어드려야 DKSK님 녹방 아닙니다. 네. 네. 의견 라이브 올려주시면 맞아요. 읽어드릴게요. 예. 코코둥절님이 장난 아니에요. 민감하잖아요. 저희는 이런 거에. 네. 네. 하여튼 그 당명 문제가 하나가 있고 네네. 또 국민의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후보 경선 그 결정 규정이 일반 국민 50%, 당원 50% 이런 기준이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수정하자라고까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의당과 합당하면서 대선 경선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이런 입장인 거고 그래서 계속 이제 협상만 하다가 오늘 사실상 이제 결렬을 선언한 건데 끝나고 나서 이제 국민의당 실무협상단 단장인 권은희 의원이거든요. 네네. 권은희 의원이 확 이제 불만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이 국민의힘에 의한 국민의힘을 위한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불만을 얘기를 했고 네네. 이제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쪽 단장이었는데 그렇지 않다 자기들은 받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받아들였다 이제 국민의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준석 대표도 이제 바로 페북에 글을 올려갖고
합당을 하고 싶으면 하겠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면 5만 가지 이야기가 다 튀어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책임을 이제 국민의당에 돌린 거죠. 서로에게,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야권의 중심이 이제 국민의힘이 되고 자기들이 야권 통합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당 밖에 이제 변수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네. 그러면서 국민의당을 흡수하면서 이제 안철수 대표도 당 내부 인사로 이제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강한 거죠. 그래야 이제 변수가 줄어드니까. 네. 근데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영향력이 지금 상당히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또 다시 떨어졌잖아요. 근데 네. 이제 본인도 대선 출마의 꿈을 아직도 꾸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안 대표의 영향력을 가장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이뤄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진척이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완전 생각이 물 좀. 건너간 건 아니지만 네네. 일단은 조금 답보 상태에 네네. 이제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윤 전 총장의 입당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도 다 약간 엮여 있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당 밖에 주자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 안 대표의 여지가 조금 더 있을 거고 당 밖에 안 대표만 남는 모양새가 되면 본인의 그렇죠. 입지가 또 네. 상당히 작아질 테니까 네. 그런 약간 정치 상황 따라서 이 합당 문제도 계속 좀 변화하지 않을까. 국민의당 생각이 듭니다. 입장에서는 재보궐 선반 전만 해도 좀 약간 핫한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뭔가 잊혀지는 네. 분위기여서 그러니까 좀, 거의 지금 관심이 뭐 윤석열, 최재형 이런 이제 경선 후보들로 사실 관심이 가니까. 네, 네. 그거 좀 있겠네요. 네. 안철수 대표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네. 아무래도 야당 반장님이시다 네네. 보니까 야당 얘기만 좀 많이 했는데 네네.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보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난타전 네네. 식지를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두고 이제 양측이 신경전을 막 벌이다가 이제는 이른바 뭐 이재명 지사의 백제 발언을 네. 놓고 또 양측이 지금 며칠째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각 진영별로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해갖고 이제 막 논쟁을 벌였는데 이재명 캠프의 이제 수석 대변인이 박찬대 의원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CBS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도 지역 비하 얘기를 우리 캠프 측에서 꺼낸 적이 없고 이낙연 캠프에서 꺼낸 거다. 그 지역 비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을 걸고 극복을 하고자 했던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고 또 이제 같은 캠프 상황실장인 이제 김영진 의원도 이 대표를 겨냥해서 자기 논리를 합리화하려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 대단히 나쁜 형태의 네거티브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노 전 대통령 그 탄핵 참여 문제를 또 다시 이제 거론을 하면서 공세를 펼쳤는데 네. 반면에 이제 이낙연 캠프의 이제 상황 본부장인 최인호 의원도 이제 라디오에 나가서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백제 발언 인터뷰 전문을 5번 정도 다시 읽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특정 지역 불가론이나 인식을 분명히 드러낸 거다. 그리고 지역주의에 기초한 선거 전략을 가졌다는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반격을 했고요. 탄핵론 공세에 대해서도 정치적 양심을 걸고 반대했다. 이낙연 대표가 수차례 밝혔는데 그걸 거짓말로 몰고 가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을 해서 네거티브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통령을 모신 비서 출신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제 가세를 해서 이 지사에 대해서 민주당의 어떤 역사성이나 정체성 이런 것을 결코 봤을 때 용납 못할 태도다. 이 지사가 지역주의에 젖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파이드로스님이 그만 좀 해라 양측하셨고 심은정님도 유치원 공방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스낵스님도 난타전 정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당 내에서도 좀 심하다. 이제 네네. 그만해라.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뭐 내일 뭐 원팀 협약식 예, 예. 뭐 이런 거 한다면서요. 네. 그리고 내일 아침에 6명 대선 후보들 지금 본경선 올라가 있는 6명 후보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갖고 뭐 정정당당 경선 선서 뭐 이런 걸 하고 원팀 배지를 이렇게 달고 아 근데 약간 그거는 너무 좀 라떼 얘기 아니에요? 약간 좀.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네거티브가 너무 이렇게 치달아서는 서로 약간 당 전체의 그렇죠. 어떤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상당히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상민 의원이 당 선관위 위원장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경고를 했죠. 이 양측의 어떤 볼성 사나운 상호 공방을 즉각 멈춰라.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엄중히 나서겠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서 민주당의 어떤 적통 경쟁, 그다음에 탄핵, 지역주의 논란 이런 거는 공방 자체가 퇴행적이다. 그리고 네. 이건 자해적이다.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공방이 계속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양측이 보면 워낙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고 지지율도 이제 이낙연 지사가 올라가면서
되게 이제 팽팽한 분위기가 되면서 그쵸. 이게 네거티브 경쟁 공세도 더 치열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이제 검증이고 상대방이 하는 건 네거티브다. 이런 이제 입장들이 되면서 네. 이게 과연 내일 원팀 협약식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냐 이건 약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신영아님이 나중에 상대 쪽에 발목 잡힐 행위를 하는지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 예외하셨고 예. 심은정님이 상처는 받을 대로 받았는데 과연 원팀 가능할런지 이런 거 말씀해. 파이드로스님이 같은 집에서 뭐 하는 거요 네. 하셨어요. 그게 이제 당내 경선을 하면 항상 뭐 여든 야든 그런 문제가 같이 좀 불거지는 것 같아요. 네. 시간상 마지막 질문 짤막하게 네네네.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황선 선수 수영 보다가 속보 하나 떠가지고 네. 봤더니 이제 깜짝 남북 놀랐죠. 중대 발표가 예. 네. 남북 통신선이 재개가 됐다, 합의가 네. 됐다 이렇게 네. 떴어요. 여야 반응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남북 관계가 현 그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적 중 하나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사실 최근에 안 좋아지면서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또 야당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공격 소재로 계속 삼아왔어요. 남북 관계도 사실상 한계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오늘 통신선이 복구가 되고 또 이제 양 정상이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복원 의지를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환영 입장, 대선 주자들이 다 입장문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고요. 네. 송영길 대표도 이 가뭄 깊은 대지에 소나기 소리처럼 시원한 소식이다. 격하게 환영한다. 네. 그 이제부터 이제 할 일이 많다. 북한과의 어떤 직접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국민의힘도 이제 겉으로는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톤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일방향의 소통을 이제 쌍방향의 대화가 아니라 일방향의 소통이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구애라고 하는데 이번 통신선 복원이 어떤 구애가 아닌 소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대선 주자들도 이제 대화 재개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이 남북관계 진전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경계심을 좀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남북관계도 어떤 대선 과정에서 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생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네, 오늘 정치수다 이호찬 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네. 나오셔서 감사하고 네. 또 네.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아, 빨리 나가야 되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앉으면서 아이고 이런 게. 아유, 계속 쉬고 아니 계셨습니다. 그 예. 이호찬 기자는 지난번에 제가 그 마우스 이렇게 줄 있는 거 그때 제가 좀 연방을 줬는데 오늘도 갖고 왔네요. 네. 마우스 줄이 편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가끔 보면은 저도 이렇게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네. 그 뭡니까 저 무선 마우스가. 그렇죠. 옆에서 배터리 하셨습니다. 배터리 네. 문제도 있고. 쭌쭈님은 두목님 아이고라고 왜 하셨는지 제가 뭐. 앉으면서 네. 아이고 했잖아요. 아, 아이고. 아, 선생님도 네. 아이고 이러면서 네. 앉으면서 오늘 사실은 아까 어떤 분이 누가 삐까뻔쩍님이신가 퀴즈 산책 가져가셨다고 저희가 뉴스를 40분부터 하는데 뉴스가 짧아요. 그쵸. 왜냐면은 요 뉴스부터 전해드릴게요. 이따가 이제 금메달 도전하는 펜싱과 태권도 네. 금메달 도전하는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뉴스를 한 30분 정도 짧게 하고 7시 반에 그 여자 펜싱 에페 대표팀이 에스토니아랑 이제 금메달을 놓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아까 사실 중국을 꺾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 그 저는 사실 펜싱 경기를 옛날에 한번 제가 그 취재를 나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 아테네 올림픽을 제가 출장 간 적이 있는데 네네. 경기장에서 볼 때 너무 재밌는 경기가 펜싱이더라고요. 네, 정말 그 이 박진감 넘치고 화면보다 훨씬 재밌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그 역도도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요. 그 경기장에서 보면 그때 제가 장미란 선수인가 은메달 딸 때 그때 있었는데 부러워요. 네. 부러워지네요. 네. 그렇죠. 아무튼 역사의 순간 함께 하셨네요. 태권도도 이제 누굽니까 이다빈 선수가 네. 이제 금메달을 놓고 이제 기가 막히게 버저비터로 3초 전에 네. 엄청났어요. 심태선님께서 노재필 기자님 알고 보니 꽃미남이었다는 설 돌아. 이건 뭐 설이라기보다는 팩트죠. 빌로바 네. TV님이 두목님 자기 자랑기. 나 아테네 가서 직관했다. 그게 의도였군요. 정확히 그렇죠. 파악하셨습니다. 그때가 그 저기 체조 심판 판정 논란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네. 몽몽리님이 누구요? 바시락 하셨는데 반장님이 나가는데 바시락 하고 나갔어요. 네, 네, 네. 손에 많이 갑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도 좋은 소식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볼 때마다 아 정말 살 떨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매 순간순간 참 경기 결과를 떠나서 모든 분들한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네. 네,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전에 황선우 선수 경기 막 보고 그다음에 신유미 선수 경기를 봤는데 어린 선수들이 그 인터뷰할 때 네네. 아쉽다. 하지만 첫 올림픽인데 첫 출전에 그렇죠. 결승 가고 나는 후련하다. 맞아요. 만족한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경험을 자신감도 많이 얻었으니까 다음에 또 파리 올림픽도 나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당당하고 좀 즐겼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아쉬워하고 네. 이런 것보다는 나 이거 하고 나 최선 다했다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젊은 선수들이 그런 상황들을 또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이 참 좀 많이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6시 기준 확진자가 몇 명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그 모더나 백신 수급 상황도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할 건데 네네.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모더나사가 이제 수급 생산 차질이 생겼다라는 통보를 해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8월에 이제 7월에 받을 분량을 8월에 받을 거라서 정부의 설명은 8월에 받기로 한 데는 그 생산 차질에 문제가 생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뭐랄까 좀 순조롭게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40대 이하 접종 계획이 이번 주에 발표를 할 거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좀 언제 맞을지 좀 기대 고민 생각을 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나이인지 해야 되나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이 셋 중에 유일하게 지금 백신 안 맞으신 분이잖아요. 네. 이세희님께서 현재 1,259명이라고 해주셨네요. 비공식 네, 1,259명. 네. 내일 1,600대 예상이라고 1,600명대 아예 예상이라고 댓글로 했고. 알려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우이즈님이 나 모더나 맞아야 하는데 하셨어요. 네. 한이님도 저희 아버지도 다음 주에 모더나 맞으시기로 했는데 화이자 맞춰준다고 문자 왔어요. 좋은 걸까요? 하셨는데 네 지금 뭐 백신은 일단 맞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화이자가 내일 267만 명분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러고 얀센이 한 10만 명분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당장 이제 모더나로 예정됐던 분들이 화이자로 돌려서 이제 접종을 받을 경우가 이제 생긴 거죠. 지금 모더나가 일시적으로 네네. 수급 불안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40대 이하가 네네. 접종 수급 이제 접종 계획이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이게 그렇죠. 좀 수급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또 전 세계가 지금 백신 때문에 난리인데 아무튼 뭐 빨리빨리 좀 많은 분들이 맞아가지고 좀 안전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러블리나님이 김민호 하나 송중기급 외모 댓글 읽으라고 지금 아이, 주문하셨습니다. 예, 대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마중물님이 주신 그 옥수수를 제가 주말에 좀 뜯어서 먹었는데 네. 맛있었어요. 가져오신다면서요? 근데 제가 정말 농사를 잘 못 진 게 옥수수가 풀하고 거의 섞여가지고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잡초를 막 네.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게 되게 너무 심하게 익은 옥수수들이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옥수수가 그 추수할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옥수수 알맹이가 이게 전분으로 바뀌어요.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요. 그 옥수수는 사실은 그래서 심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심냐면 일주일, 2주 간격으로 나눠서 심어요. 수확을 할 그렇죠. 거를 좀 나눠서. 왜냐면 한 번에 다 수확하면 그게 먹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수확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마중물님께서 아마 좀 저의 설명을 보시면 아마 좀 맞다고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습니다. 마중물님이 일단은 맞아야 푸대 보는데 지장 없으니 뭐든 접종하고 봅시다 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있던 세월호 기억 공간이 이제 오늘 임시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 1층에다가 전시 공간 마련하고 왜 이전을 하냐면은 이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유가족분들이 철야 농성을 하시면서 이제 반대를 하셨는데 네. 서울시의 어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네.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이 오늘 공수처 관련해서 첫 그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네. 받았죠. 그러니까 해직 교사들을 교사, 네.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건 본방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뉴스는
지하철에서 여성분이 혼자 타고 가다가 그 성폭행을 당하려는 어떤 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일요일 네. 아침 7시 정도에 이제 지하철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남성이 다가와서 흉기로 위협하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전철역에 서가지고 이제 탈출을 하셨는데 네네. 근데 문제는 1호선에서부터 4호선까지 보면은 객차 안에 CCTV가 있는 경우가 10% 미만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다른 그 노선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뭐 이게 굉장히 뭐 날벼락 같은 일을 겪으셔갖고 많이 놀라셨어요. 시스템이 좀 완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뉴스는 40분에 들어가고요. 내일도 편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뭐 좀 그거에 대한 유동적으로 아마 커뮤니티에 뭐 공지를 띄우면서 네. 네, 저희가 그랬습니다. 일단은 7시에 네. 들어가는 걸로 예상은 하는데 혹시 또 좋은 소식 때문에 지금 선수들 이제 응원하려고 하는 네네. 거니까 좀 이해 바랍니다. 네. 네. 뉴스 프리데스크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면 곧 뉴스데스크도 시작될 예정이니까 꼭 프리데스크부터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커뮤니티에 공지된 시간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